생명공학 기술에서 우리 두 번째 핵지원 기술에 의해서 조직 배양 기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배양 기술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인데요. 생물체에서 떼어난 세포나 조직을 배양액이나 영양 배지에서 증식시키는 기술을 얘기를 해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최근에 새로 이제 복원했던 식물들을 보면 멸종 위기종이는 야생식물 2급인 희귀종 가시연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시연꽃이 강원도 강릉시 경포천 일원에서 활짝 펴서 눈길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사진인데요. 이러한 이제 멸종 위기종인 이제 식물들을 복원하거나 또는 이제 여기 보면 생명공학 기술에서 이제 세포 식물 조직 세포 배양을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희귀식물 종의 복원 연구가 현재를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쪽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조직 배양 기술, 생명공학 기술 중에 하나인 이 조직 배양을 실시하는지를 한번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열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동물세포에서의 조직배양 기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동물세포에서의 조직배양 기술은 동물세포의 구조나 세포 소기관 등을 밝히는 생명과학의 기초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세포를 조직배양을 하게 되면 세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유전형질이 같은 세포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 하나를 띄워가지고 여기 하나 세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세포 하나를 갖다 띄워서 내서 얘를 갖다 이제 배양하면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들을 많이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기능이 비슷한 이러한 세포들의 덩어리 뭐예요? 예, 조직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러한 동물 세포들은 식물 세포하고는 이제 달리 이제 조직 배양으로 완전한 개체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위에 그림에서 이렇게 봤지만 위에 그림에서는 세포를 통해서 이제 식물 전체를 이렇게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우리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안 된다. 네. 유전적으로는 동일하다. 유전적으로 동일하지만 세포마다 이제 유전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이 세포가 개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식물세포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식물세포에서의 조직배양 기술. 우리 이렇게 하고 봅시다. 모체와 동일 형질의 식물체를 만든다. 자, 동일 형질의 식물 전체 개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식물을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식물세포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이제 교과서나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교재에 이제 당근을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근 내용을 한번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다 자란 식물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당근에 이제 뿌리가 있어요. 당근의 뿌리는 우리가 분열 조직이죠, 그렇죠? 분열 조직입니다. 그래서 뿌리에는 이제 뿌리 끝에 이제 생장점이 있죠. 생장점이 있어서 체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뿌리에서 이제 세포를 하나를 떠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근 세포를 영양 배지에서 이렇게 기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이제 배양하는 요것도 이제 기술이죠. 조건을 다 맞춰줘야 되니까. 거기서 얻은 이 캘러스라고 하는데, 식물 세포에서 이 캘러스를 우리가 동물 세포에서는 미분화세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분화된 세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서 덩어리.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캘러스다. 그러면 이 미분화됐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뭐로 정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캘러스를 형성을 하게 되면 형성되면 이 세포를 분리해서 영양 용액에서 다시 배양을 해서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여기에 체세포 분열이 이제 계속 일어나면 캘러스로부터 형성된 배를 배지로 옮겨가지고 이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양하게 되면은 어린 식물체들이 이렇게 자라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이제 조직 배양 기술인 거예요. 조직 배양 기술에서 이렇게 이제 그 식물체 내에서 식물체가 아니라 배지 내에서 어린 식물을 잘 키운 다음에 얘를 이제 필드로 가지고 나온 거죠. 필드로 가지고 나와서 키우면 이제 다달한 생명체, 식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뿌리를 제공한 애랑 얘랑은 뭐예요? 유전적으로 동일한 거죠, 그렇죠? 동일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유전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식물 세포의 조직 배양 기술 잠깐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조직 배양 기술들을 어디에 이용하냐 그러면 우수 형질을 가진 식물을 대량 증식시킨다. 또는 우리 이제 위에서 이제 강릉 그 경포천에 있는 가시연꽃 우리 잠깐 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멸종 희귀 식물을 이제 보존하는 데 쓰거나 DNA 재조합 기술이나 핵심환 기술로 만들어진 세포나 조직을 다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형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데 이러한 식물의 조직 배양 기술들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 세포하고는 다르게 이제 식물 세포에서는 전체적인 개체로 다 분화돼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물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흥미거리로 선생님이 이제 가져온 내용이에요. 가져온 내용인데요. 생명공학 기술에서 이제 그 동물 세포의 조직 배양 기술은 어디에 주로 사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참고해 볼게요.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인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고기 소비도 늘어난다. 그래서 국내 인구는 2032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지만 세계 인구는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늘어나서 현재 70억 명 정도에서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늘어나면 결국 모두 늘어날 거냐. 육류의 소비량도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프를 잠깐 우리 이제 살펴보면, 그래프를 잠깐 살펴봅시다. 살펴보면 인구수는 이제 왼쪽에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육류 소비량은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인구수는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50년까지 요만큼 늘어나는데 고기 소비료는 이제 육류 소비료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육류 소비량은 현재보다 약 2배가 늘어난 약 4억 6,500만 톤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점점 이제 뭐가 많아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소들도 많이 키워야 되고 또 돼지도 많이 키워야 되고 양이나 닭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공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 식품 공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식품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식품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농림부사나 이런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국가기관 단체들도 있어요. 이런 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식품을 또 보급을 할 거냐 이런 육류들을 이런 것들 문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 OECD 34개국 중에 육류 소비 1위는 뭐 중국이래요. 중국은 이제 인구도 되게 많지만 중국인이 1년에 먹는 고기는 총 8,200만 톤으로서 육류 소비량 2억 6,452만 톤의 약 31.2%. 중국 한 나라에서만 그렇게 엄청나게 고기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규모의 동물 사육과 도축으로 발생되는 동물 복지 문제, 생명윤리 문제도 또 우리 뭐 다루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잘못된 사육에서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이제 한번 철새들이 도래하게 되기 시작하게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온갖 가축이나 농장 이런 데에서 이제 다 폐사하고, 다 이제 살처분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소 같은 경우 이제 광우병들도 문제예요. 동물 사료 때문에 발생한 이런 광우병. 또 이제 돼지 콜레라.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2020년 들어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 발생을 해서 또 이제 약간 이제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중보건에 대한 실험실 배양률이 떠오를 전망이다. 뭐냐? 실험실 배양률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뭐를 만든다? 고기를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잠깐 보면 배양육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우리 그림을 하나로 이렇게 확대해서 줄여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보이시죠? 보면 이 배양육이라는 건 뭐냐면 소의 골격근에서 세포를 분리해요. 세포를 하나를 떼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우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또 얘를 증식시키고 다시 결합시켜서 근육세포로 분야시켜요.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 이러한 근육세포들이잖아요. 갈비살, 소갈비살, 그죠? 예, 또 뭐 소고기 안심, 뭐 등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근육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육세포를 분화시켜서 이 근육세포를 근육섬유로 전환한 후에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먹는 고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배양육을. 예. 그래서 배양육은 세포공학 기술 중 조직 배양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 중에서 동물세포에서는 이러한 조직 배양 기술,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서 이제 배양육을 만들어내요. 세포는 살아있는 동물에서 얻지만 고통 없이 확보해가지고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에 이용한다. 그래서 이런 육가공 쪽에서 이제 이런 고기들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뭐 햄버거 패티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고기들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련된 거 유튜버 제가 이거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에 올려놓은 내용들 한번 유튜브 동영상 한번 여러분들 잠깐 참고적으로 시간 되시면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요. 우리 다음으로 이제 요 배양육 생산 과정 이후에 이제 우리 햄버거 패티 만드는 거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 이제 2018년도에 과학동화에 실린 내용인데 조직 배양 기술로 햄버거 패티 만드는 법.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이제 햄버거를 사 먹을 때 그 고기가 진짜 소고기 불고기가 소고기가 아니고 육가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배양육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단 말이죠. 자, 소의 조직 일부를 떼어내요. 그래서 조직 중에 근육 조직만 골라서 얻었습니다. 근육 조직. 필요한 것은 근육 조직만 골라 얻는구나. 그래서 근육 조직은 근육세포와 지방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근육줄기세포만 추출하는 기술이 또 필요하겠죠. 근육줄기세포만 이렇게 얻어요. 지방세포도 있지만 근육세포만 이렇게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근육줄기세포를 이제 세포 배양을 하는 거죠. 세포 배양을 하게 됩니다. 세포 배양을 하면은 1조 개 이상으로 분열할 수 있대요. 이 분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열을 한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보면 근육세포들은 관 형태로 뭉쳐지는 특징이 있대요. 관 형태로 특징이 있어가지고 0.3mm 길이의 근관세포를 형성한대요. 근관세포를 형성한대요. 그럼 아가로스계를 바른 원통형 관 주위로 근관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동그랗게, 그쵸? 아가로스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전기운동할 때 쓰는 뭐 배지 같은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원형을 그리면서 근관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근관세포가 수축하고 성장해서 근육 조직이 된다. 그러면 이 근육 조직이 100경계가량, 이게 얼마나 많은지 뭐 모르겠죠. 경의 단위 숫자니까 100경계가량 모으면 햄버거 패티 크기의 고기 덩어리가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근육세포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배아 줄기세포, 이제 성체 줄기세포, 줄기세포만 얻어내면 그로부터 이제 햄버거 패티를 만드는데 이제 활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듯 우리가 이제 그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서도 이제 먹거리,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의 이제 먹거리들도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시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이제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생명공학 기술의 세 번째 이야기, 뭐 배웠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핵치환 기술하고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그 다음에 우리 역분화 줄기세포 이렇게 배웠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거는 조직 배양 기술, 식물세포의 조직 배양과 동물세포의 조직 배양의 각각에 대해서 잠깐 우리 이해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생명공학 기술 중에서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